자, 이재명이한테 민주당이 몰빵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연임 대표가 되고 민주당에 도전할 대권 주자도 다 제거해버리고 단일 대권 주자로 조기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보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막판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어버리면서 폐색이 짙었던 민주당이 성기를 잡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8.18 전당대회에서 85.4%로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의 영향력이요, 일기 체제보다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내에서 독보적인 대권 주자로서 권력을 1급 체제로 만들었어요.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견제를 위해서 경선에 참여했지만은 12.12%,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박용진이가 나서서 22.23이었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이 약화돼 버렸고 이재명 단일 체제가 되었어요. 자, 김두관은 단일 대권 후보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이재명 대안 부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들을 다양하게 키워야 된다고 김두관이 이번에 이 경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아예 이 말 자체가 금기시 되어서 김두관이 이재명 대안론을 이야기할 때 전당 합동연설에서 야유 고성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저에게 야유를 보내는 민주당이 이게 맞는 모습이냐고 비판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예사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중순쯤에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이 선고되고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 자,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까지 이재명이가 이 4개의 큰 재판, 혐의는 11개인가 이렇게 되죠. 이걸 뛰어넘고 대통령까지 가겠느냐. 설사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정부는 사법 리스크 정부로서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대안론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자기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우기다가 결국 자신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걸 보고 해리스라고 콕 집어서 대권 주자로 부상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성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안 부재론 속에서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이들은 지금 언론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공갈만 치고 있지, 당내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현실화되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해리스로 후보가 민주당에서 교체되면서 지금 미국 공화당의 위기가 왔듯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가을에 지금 이 이재명의 1심 선고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가을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8년 전에 대통령이 되자 세계적 정치학자인 유명 대학 교수 2명이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규범이 무너질 때 용인 가능한 정치 행동 범위는 넓어지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갈 주장과 행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후속 저서에서 민주주의가 균형을 다시 해보겠다 했는데
그만큼 트럼피즘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위기론이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각종 탈법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용인. 지금 미국의 공화당 포퓰리즘에 물들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지요. 한국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이런 막사니즘에 대해서 그가 법률과 양심, 도덕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계파끼리의 충돌이 일상적이었던 민주당에서 반대 계파를 다 쳐내고 대표 연임을 해서 대표직을 바탕으로 단독 대선 후보를 굳히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당과 지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한국판 트럼피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말에 보면 이 조선일보 칼럼에 이재명이가 결백을 자신한다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앞뒤 안 받는 모순 아니냐. 이재명의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변질되어 버렸고 선거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의 플랜 B는 없고 다른 대안도 없고 경쟁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다 채웠고 당은 당규까지 이재명 맞춤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자, 주말에 조선일보는 보면 이재명 신정체제는 민주주의의 타락이다라고 했어요. 숲은 우거질수록 좋다고 하더니 총선 이어 전대에서 반대파를 초토화시키고, 자, DJ 대통령은 노무현 공격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DJ가 아웃사이더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노무현이 겁도 없이 김대중을 까면 경상도에서 빨리 뜬다라고 들이대자 자신에 대한 공격까지도 허용했고, 그래서 노무현을 앞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했어요. 이건 DJ의 굉장히 노예함이죠. 자,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꾸로 비주류를 절멸시키고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첫 단계는 갈등의 현재화다. 반대파의 불편한 의견을 들어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당과도 협력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정권의 사소한 허물까지 덜쳐대어 전부 악마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과는 정쟁이고 피해는 국민만 본다. 비주류 씨를 만리는 정당은 교조주의의 노예이고 민주주의 불청객이다. 동토에서 민주주의를 만개시켰던 제1야당의 타락은 비극 그 자체다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가 이러면서 달라진 척 기업인 김동연이 만나고 친위 조직을 갖다가 이제 개편했다. 즉 명팔이 논란 혁신회의 수장을 사퇴시키고 강성 목소리 호위 부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는데요. 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안 변하는데 다 쇼죠. 대한상공회의소 멤버들 만나고 뭐 김동연이 만나고 다 쇼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중산층 겨냥해서 감세를 안을 지금 앞다투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 파퓰리즘이 도가 넘었다. 정부의 재정이요 100조가 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세법안의 96%가 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본질인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상대방, 적과의 타협, 대화,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악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이렇게 올인하는 민주당이 무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공포감을 말하지 않지만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겠느냐? 야당이 존속을 하겠느냐?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질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는가? 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수박을 비난하지만은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듯이 이재명이가 자기 정체를 갖다가 감추려고 포장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입증하고 있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